예, 오늘 같이 풀어볼 내용은 상관격입니다. 제목을요, 결혼을 늦게 해야 하는 선빈 후부의 사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픈 가난하고 나중에 부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갑일간이 5월에 출생해서 상관격입니다. 그런데 여름나무죠. 그래서 목화 상관격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북방운을 만나야만 크게 발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을 타고났는데 천간으로다 이렇게 연간과 시간으로다가 식신을 두 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타고나기는 내가 조금 질서와 법에 어긋나는 약간 불량한 이런 재능을 타고났는데 나가서는 남을 돕고 서비스해주고 덕을 쌓는 이런 식을 표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신이라는 것은 남을 도와주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또 덕을 쌓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서비스 직종 이런 쪽에 어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의 구조를 보면요. 월지가 이렇게 상관이고 일지가 상관이고 시지가 이렇게 비견인데 인호술 화국을 짜가지고 이 상관의 기운이 아주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부부 쪽에 남편 쪽에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지에 이렇게 진토가 있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해가지고 여기에 기가 막혀 있는데 이 진토가 다행히 이렇게 화기가 조열하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 습토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미토가 있는 거하고 진토가 있는 거는 천양지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기를 갖다가 진토가 이렇게 섭렵을 해서 조금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토가 아주 이 사주 전체를 살려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습토 진토 했는데 습토라는 것은 이 토 속에 지장간 속에 수기가 있으면 습토고요. 또 미토나 술토처럼 화기가 들어있으면 건토 그럽니다. 그래서 축과 진은 습토가 되는 거고 술과 미는 건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조열하면은 습토가 필요한 거고요. 사주가 습하면은 건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구분을 지어 가지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년에요. 이렇게 모군으로 들어왔을 경우 이렇게 목생화 이렇게 해죠. 그래서 상관이 살아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상관 생제에서 욕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국토에는 면도 있지만 목생화 화생토 넘어가는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재성이 아주 귀한 이런 기물이다. 그래도 이렇게 목방으로 흘러가면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진 겁니다. 상관격의 비견겁자가 그러니까 폐입니다. 그래도 이 상관이 살아나서 문제가 되는데 또 상관을 갖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 토기운이 있다는 게 그나마 천만대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귀한 토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토기운이 문제가 될 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술투가 와서 진술충 깨뜨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정관이 와서 진유화 해보면 상관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또 문제가 되고요. 또 그래서 이 진토가 어떻게 합이나 충으로다가 작용을 못할 때 이 상관작용이 극에 이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임진대운을 만나면요 지지로다가는 이렇게 재성이 들어와서 좋은 거죠. 귀한 기물이 들어온 상관격에 재를 만나니까 상관생재가 되는 거고요. 천관격에는 식신이 용신이죠. 근데 인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패입니다. 도식입니다. 그렇죠? 네, 도식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비견이 있기 때문에 수생과 목생으로 돌아가는 기운도 있고 이 화기운이 매우 극렬하기 때문에 도식을 당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식신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기운은 진토에 뿌리가 두고 있죠. 그래서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주변 사람이 도와주고 또 고민거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 이렇게도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주를 볼 때는요, 이렇게 변격이 된 경우는요, 지지는 월지를 기준으로 보고 천간은 요 식신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이 관성이 없어요. 무관사주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천간에 이렇게 식신에 기가 맺혀 있기 때문에 목생화 식신에 기가 맺혀 있기 때문에 무관사주의 관이 들어올 수 없게끔 철저하게 이중으로 막고 있는 거죠. 한 번 막고 두 번 막고. 그래서 관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그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의 관성은 금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금기운이 되는데 전혀 그 없음도 문제가 되지만은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그 식신상관이 그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이 발을 붙일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직이나 명예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또 여성의 사주에 정관이라는 것은 관성이라는 건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같은 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 때로는 그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여성과 결혼을 하는 남자의 사주를 잘 봐야 됩니다. 남자의 사주가 운이 굉장히 좋지 못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여성과 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운이 좋지 못하면 이렇게 그 남자 본인이 그 좋지 못한 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자기가 운에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신유대운이나 경인대운이 되면은 이렇게 관과 살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남자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도 남자가 들어오는데 여기가 이제 인호술 화극회니까 일지합을 하니까 그 남자가 더 들어올 확률이 크죠. 근데 화극금 때려가지고 절단을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식신경관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식신제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는 일에서 공을 세우고 여기는 직업적으로 불리한데 그런 베이스 안에서 남자가 깨지기는 매일반이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로다가는 이렇게 그 양인이 들어오는 거죠. 양인. 그래서 양인 들어와서 상관을 살리고 이거를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나 내 욕심으로 인해서 말썽이 나고 재물은 없어지는 이런 시기가 된다. 이렇게도 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잃고 그 말썽이 나는 시기 이렇게도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간으로다가 이렇게 그 병신합이 될 수가 있죠. 또 여기서 다시 신금이 들어오면 병신합합니다. 그러면 이 용신은 관이 아니라 이 식신입니다. 그래서 식신이 잘못되는 그러니까 자식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그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경인대운을 만나면요. 지지로다는 비견을 만나니까 상관이 살아나고 재성을 극하는 거죠. 그래서 말썽이 생기고 재물적으로 손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호술하고 짜니까 주변 사람으로 해서 상관이 살아나니까 주변 사람 때문에 말썽이 커지는 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한 점은 천간으로 이렇게 식신이 그 살을 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는 일에서 어느 정도 내가 성과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는데 이 살 역시도 남자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의 관계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연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 갈 때 41세 해자축으로 가니까 이 상관이 위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좀 이렇게 늦게 해라고 그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잘해줘야 됩니다. 30대에 결혼하면 반드시 그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주가 생기면은요, 이런 거를 겪어야 되죠. 그리고 상관격이니까 생각이 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아마도 결혼을 해가지고 좋지 못한 경우를 당해야 된다, 당하게 된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갖다가 일찍 찾는 이런 경우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다가 이렇게 해자축 방향의 기축대운을 만나면요 발복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천간으로다가 상관생자가 되고요. 지지도 상관생자가 되는데 또 역시 습토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그
천간과 지지가 모두 그 식신생재, 상관생재가 되어 길하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다가 혹은 내가 가진 능력, 식신상관 능력으로다 돈을 취하고 또 아랫사람이죠. 식신상관은 아랫사람으로다가 내가 돈을 번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갑기합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긴 버는데 그 돈을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그 내어주는 이런 형국도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돈을 버는 겁니다. 버는데 이렇게 비견한테 갑기합 해니까 비견한테 그 일정 부분 줄 만큼은 내주는 이런 시기다 된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자대운을 만나면은요, 지지로다가는 인성이 들어오는 거죠. 천간은 재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한데 문서를 잡고 돈을 버는 시기가 되는데, 이렇게 자진 수국을 잡는다. 그래서 먼 데로 가는 거죠. 먼 데로 가가지고, 길하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가면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좌우충 하니까 집도 이동나고 직업도 이동나고 내가 멀리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인한다는 건 이동수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바쁜 이런 시기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성이 들어와서 충인하는 거니까 인성은 뭐 계약이나 문서 이런 뜻도 되죠. 그래서 문서나 계약 때문에 바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식신생재니까 재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기로다가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천간으로다가 이렇게 상관을 만나고 지지로다가 문서운을 만나는 겁니다. 문서를 뭔가를 바꾼다, 뭐 배우는 걸 그만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버는 시작하다가 여기서 바꿔보는 이런 그런 뭐 돈벌이를 바꿔보는 이런 시기로도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간의 뿌리는요, 이렇게 시지에 들어있고 연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재능을 발휘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또 인해합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상관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 이렇게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1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성 문서를 가지고 혹은 계약을 해서 아니면 공부를 해서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로다가 재물을 버는 거죠. 이렇게 재물을 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사주를 간명하다 보면요, 대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뭐 이렇게 상관 어린이들과 관련해서 문서로다가 이렇게 좋은 거죠. 그리고 상관 폐인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 같은데 근무하시거나 그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이런 쪽으로다가 사주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그릇이 크면은 유치원을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하는 사람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난 병술대운을 만나면 인호술 화국을 완전히 짭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우적인 면으로 불리한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성에다가 여기 식신이니까 돈을 버는 방법을 뭐 새롭게 해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우적으로 맞지 않고 이게 술토죠. 인호술 화국을 짜니까 상관이 강해져서 무관사주의 관이 깨지고 화기가 조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지하기는 조금 그렇게 버겁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요, 초년에 이렇게 상관격의 비견갑절, 그러니까 집안이 좋지 않고 상관 말썽이 나고 재물이 깨지고 그러니까 초년에는 조금 금전적으로 불리한 운이 왔다가 41세 후반기에 가가지고는 내가
문서나 공부 혹은 윗사람의 덕으로다가 재물도 모으는 이렇게 그 문서로 재물을 모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빈 초반에는 빈하고 나중에는 후부 선빈 후부하다 이렇게 구조를 그 압축해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 종합해서 보면 40전 과정은 뭐 크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사람이 그 이후에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해서 특히 문서 쪽으로 다 발휘를 해서 말년까지 그 편안하게 그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관이 천간 지지에, 천간에는 식신이 동하고 지지는 상관이 동해 있으니까 부부 관계는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고 해로 과정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그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국이 어떻게 짜여 있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화기운 식상의 기운으로 완전히 사주가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재능을 발휘해서 내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거는 되는데 관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은 직위와 명예 혹은 남편, 남자 이런 뜻이죠. 그런 쪽에는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 부부관계도 원만하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이렇게 진토라도 하나 있어서 재물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런 마지막에 그 글자는 이렇게 하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상관격이 그 식신격으로 변격되고 상관격이 국을 이룬 사주를 갖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주를 볼 때는요, 이 원곡의 8글자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 어떤 운을 가는데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그 운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초년에 이렇게 상관격의 인성운을 만나고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공부 같은 거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와는 격이 틀려지는 겁니다. 공부할 시기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만 나중에 운이 조금 안 좋아도 그 공부를 써먹고 그 학벌을 써먹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는 그러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의 운을 잘 만나야 나중에 그나마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